전통시장이 참 많은 사람들이 붐비죠. 그런데 여기서 물건은 사지 않고 누군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광주 북구의 한 시장은 이날 장날을 맞아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답답했을 법도 한데 한 남성이 헬멧을 20분 동안 벗지 않고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스쿠터를 멈추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20분 동안 화면 오른쪽에 있는 과일 행상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이윽고 이제 한적한 때를 타고 이제 과일 행상에게 다가갑니다. 스쿠터는 옆에 세워두고요. 과일 행상이 비닐봉지에 이제 과일을 담으려고 다가오는데 저 스쿠터를 탄 남성은 뭔가 지금 뭐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손짓을 하며 마치 과일을 사는 것처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수상한 행동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과일 행상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낚아채서 옆에 세워둔 스쿠터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과일 행상이 급하게 따라가 보는데 저 스쿠터를 저 과일 행상 멀찌감치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스쿠터를 탄 남성 어쩐지 CCTV 화면상에 잡혔을 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이 과일 파시는 어르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CCTV 화면상으로 보니까 이 과일 파시는 분의 주위를 뭔가 흐트러뜨린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아마 저건 얼마예요?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인데 아마 미리 타깃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한 20분 정도 이제 지켜보면서 위치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하. 사람들이 없는 그런 틈을 타서 이제 가가지고 뭐 살 것처럼 네. 이쪽도 저것 좀 보여줘봐요, 저것 좀 보여줘봐요 하면서 네. 하다가 이제 어떤 특정 과일을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고개를 숙이면 목걸이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아하. 그 고개를 숙이는 틈을 타서 바로 이제 그 4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 금목걸이를 낚아채서 네. 도주를 한 건데 아하. 이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은 네. 그러한 남성으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스쿠터를 이 과일 파시는 분 옆에 바짝 세워둔 것도 뭔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분 입장에서는 요즘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과일 사러 온 손님이 오니까 아이고 좀 이렇게 오랜만에 팔아봐야겠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거 보여달라고 하면 아 그래요 이거 얼마입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얼마입니다 하면서 뭔가 경계심이 무너졌겠죠. 그 틈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뭔가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 상당히 치밀하게 뭘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이분이 지금 하는 수법을 봤을 때 네. 이게 사실은 처음 한 행위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여러 번을 저런 식으로 이제 절취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도주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네.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스쿠터 번호판을 뗀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범행할 때 번호판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헬멧 그때 이제 범행에 썼던 헬멧이나 옷이나 신발 그런 것들 다 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는 스쿠터의 핸들 커버와 백미러를 교체를 해서 아이고. 다른 스쿠터인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주를 하다 보니까 네. 검거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아하. 뭐 지금 거의 한 15일 만에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검거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법이 저날이 처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경찰이 최대한 신중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이 용의자를 특정을 한 다음에 범죄 경력을 이제 살피던 중에 발견한 사실이 네. 이 사람이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11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아하. 그러면 그 11건에 대해서 다 처벌을 받았느냐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허. 정말 이해가기 힘들게도 네. 2012년에 이 남성이 이제 똑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서
구속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항소심까지 갔는데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확정이 돼서 네. 이 남성은 나는 억울한데 구속이 돼서 붙잡혀 있었다. 내 시간과 시간과 그리고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그렇게 구속이 된 점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라고 해서 형사 보상금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3,100만 원 정도를 받아갔거든요. 실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저렇게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정말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낸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엄단을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아하.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경찰이 과거 11번의 이 똑같은 비슷한 수법이 이 사람이 다 무죄로 빠져나갔잖아요. 구렁이 담는 듯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증거를 하나하나씩 수집했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현장 상황이 달라요. 길거리나 이런 데서 사람들 밀어버리고 채가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을 하더라도 하이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 대면이 안 돼서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안 잡히려고 지가 치밀했겠죠. 지 나름대로의 어떤 보면 은폐하는 거죠. 검거되지 않으려고 팔았어요. 다른 데다가. 근데 어디다 팔았는지 이야기를 안 하네요, 지금. 그런데요.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이 과거 11번, 그리고 이번까지 12차례 범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잡힐 때마다 그랬대요. 아이고, 나 이거 무죄 받아. 이거 자신이 있어요. 나 죄 없는 사람 왜 잡고 그래요? 이랬답니다. 자기 무죄를 자기가 확신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2년에 구속이 되어서 이 사람이 1심에서 무죄가 됐었던 건 아니에요. 네. 2심에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에는 2심에서 풀려나고 나서 한동안은 잠깐 범죄를 주춤했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나 범죄라고 하는 게 원래 충동성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몰리게 되면 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은 과거에 학습이 된 건 있어요. 네. 본인이 죄를 갖다 인정하는 순간 네. 본인이 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본인은 무조건 무죄를 갖다 주장하는 게 본인한테는 제일 유리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비지만 이 사람이 네. 주장하는 거는 전당포에 판 목걸이는 어머님의 유품이고 네. 그래서 어디에 팔았냐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풀려나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 전략을 갖다 똑같이 구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저 과일을 파시는 어르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요. 금목걸이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 400만 원 정도, 시가 400만 원 정도의 금목걸이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수영 교수님, 네. 저 범인은 뭔가 저런 범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봐도 멀리서 봐도 저건 돈이 좀 값이 좀 나가는 금목걸이겠다. 이런 걸 좀 알아챘을까? 저걸 멀리서부터 아예 저 과일 파시는 분을 노렸습니다. 타깃을 잡았어요, 지금. 네, 물론 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사실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게 순금이냐 아니면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엎드린 상태에서 낚아챈 거 보면은 네. 떨어지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무게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치를 알 정도였을 예.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결국 안 알려주겠다. 어디 네. 팔았는지 네.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결국에는 직접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아하. 목걸이가 나와야 이게 이 사람이 훔쳤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주장은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건데 목걸이가 나오면 유품인지 아니면 이 이제 피해자의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전당포를 알려주면 네. 그 뭐 지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일종의 게임을 하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슨 이런 배짱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지금 보세요. 지금 경찰하고 지금 이른바 협상,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냥 만약에 나를 풀어주면 어느 전당포인지 알려줄게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사람의 범죄 혐의 입증에는 이번에는 자신 있다. 이번에는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번에 절도가 입증이 되면, 혐의가 입증된다면 과거에 그 형사보상금 3,100만 원 받은 거 혹시
이것까지 환수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근데 현실적으로 환수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무죄가 확정이 완전히 됐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재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거나 사정이 변경돼서 내가 무죄를 받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무죄가 확정이 이미 되면 우리가 재판상 이제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불리하게 지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유죄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무죄를 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구속됐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 요건이 안타깝지만 충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경찰에서 이렇게 고심해서 이번 사건을 이제 처리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잘 추궁을 하면 사실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여죄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요, 저 절도범이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저 과일 파신 어르신이 뒤쫓아가서 저 사람을 옷깃을 잡는 장면 보이셨죠? 그런데 알아봤더니요, 오른쪽에 자세히는 안 보였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봤더니 여기 이 장면입니다. 저 사람이 나 몰라라 주랭랑을 치는 바람에 저 어르신이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그 차디찬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셨대요. 이 어르신은요, 삼중고를 당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목걸이인지 모르겠지만 400만 원 상당 목걸이 잃으셨죠? 그리고 지금 저 차가운 바닥에 넘어지면 다치셨죠? 그리고 정말로 마음까지, 이 추운 겨울날 마음까지 정말 다치셨습니다. 삼중고입니다. 경찰이 이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 절도범의 혐의 입증해 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에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술 마시기도 어려운데요. 하루에 2번 이걸 한 사람이 있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한 30대 전문직 남성이 10,000원 때문에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CCTV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차주가 다짜고짜 차를 몰고 온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합니다. 시비를 벌이던 차주는요, 운전석에 본인이 직접 올라타더니 말리는 대리기사를 밀치고 문을 연 채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곳이 네. 지하 2층이었는데요. 네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저 남성은 지하 3층까지 100여 미터를 직접 몰고 아하.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이 차주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는데 네. 이 차주는 저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번 더 폭행을 가합니다. 네, 지금 폭행을 가하는 장면에서 저희가 화면을 멈췄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곳에 와서 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는데요. 네. 저 남성이 불과 1시간 전 고속도로에서 한 번 더 적발된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뭘로 적발됐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요? 네. 아하. 그러니까 2차례 연속으로 하루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거죠. 아니, 지금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 적발되는 거, 이게 기네스에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종섭 국장님, 네. 저 사람이 처음 음주운전 걸렸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거리를 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가서 술을 먹은 거예요. 아하. 울산 남구에서 술을 먹고 네. 그 새벽 이제 28일 새벽 한 5시 10분쯤 오전이죠. 출발을 해서 울산 부산 고속도로를 타고 음주 상태에서 아하. 이제 쭉 부산 이제 해운대로 갔던 거죠. 아하.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뒤따르던 차가 아무래도 좀 앞에 가던 차가 음주운전 한 것 같다. 비틀비틀 할 거 아니에요, 차도. 네,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경찰이 와서 거기서 이제 적발을 했고 음주 네. 측정을 해보니까 0.191%. 이야, 이거 만취 상태입니다. 진짜 만취 상태. 많지네. 만만치네, 만만치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적발을 해서 다 조치를 취하고 네.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거예요. 아하. 이분 술 취했으니까 운전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운전해서 이분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해서 거기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고 이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이 남성의 집까지 갔던 거죠. 아하. 갔는데 이제 이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비 10,000원 네. 달라고 하니까
무슨 10,000원이나 너무 비싸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폭행,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 그 상황에서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까지 또 한 번 한 100m 정도를 아.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했고 그것을 이제 대리기사가 경찰에 또 신고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2번 하루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요, 저 CCTV 상으로 봐도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CCTV 상으로 봐도 특히 또 엘리베이터 내에서 CCTV 봐도요, 대리운전 기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잖아요. 지금 그런 어르신한테 지금 이 30대 남성이 폭행을 저질렀어요. 관련해서 대리운전 기사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금을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 이거 뭐 이 가까운 거리인데 뭐가 왜 10,000원이냐, 예, 뭐 그러면서 뭐 못 준다, 뭐 쌍욕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폭행으로 또까지 이어졌죠. 아, 네가 뭐 그 응? 뭐 그냥 욕을 막 하고, 그래서 뭐 요금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응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저한테 재차 폭행을 또 한 거죠, 그 안에서. 참, 이런 말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뭐, 자식벌 같은 사람한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뭐 안타깝죠. 도서 썼을 때도, 좀 어떻게, 또 젊은 사람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안 좋은 일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선처할 생각도 했었는데, 뭐 연락이 한 통화도 없더라고요. 아직 뭐 연락 한 통화 받은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과의 연락조차 받지 못한 이 대리운전 기사님, 아마 자식벌 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신 거 보니까 연세가 50은 훌쩍 넘으신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만.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저런 손찌검을 당한 이 대리운전 기사님의 심정,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 가족분들이 이걸 안다면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우리도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구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보지 않고 살아요. 아하, 대부분은. 그렇죠. 성인이 되고 나면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맞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맞는다는 거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왠지 잘못 사는 것 같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저렇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맞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 나이에 또 왜 이렇게 되나 하면서 더욱더 많이 슬퍼졌을 거고요. 또 지금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다 처음부터 대리운전이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오히려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그전에 성실하게 살고 맞아요. 그러신 직장에서 분 지위도 많더라고요. 있던 분들인 경우가 맞아요. 오히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돼서 이런 지경까지 놓였다는 것은 자괴감이 있게 되면은 네. 진짜 여기 상처에서 헤어나시기 굉장히 맞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수정 교수님, 네. 저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경찰한테 적발된 이후에도 대리기사를 경찰에 불러줬고, 그걸 와서도 요금 시비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음주를 몰았어요, 차를. 이 사람 예전에도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30대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전에도 전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그래요? 됐었는데요. 네. 그때도 만취 상태였고요. 네. 2010년도 9월에 만취 상태로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부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데 야. 지금 또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네. 이 사람이 사실은 해운대구에 사는 30대 젊은 남자인 거예요. 네. 벤츠를 몰고 가다가 아하. 10,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지금 이런 일을 벌린 걸 보면 이 사람이 참 상당 부분 음주운전 습격뿐만 아니라 아하.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20대부터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을 훌쩍 넘겼겠죠. 0.1부터가 면허 취소니까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습관이라는 걸 이 사람이 또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안하 무인격으로 어르신에게 거침없이 손찌검을 가하는 이 30대 남성,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남성이 경찰이 이제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30대 치과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면 잘 나간다는 얘기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손찌검이 됩니까? 정말 본인의 이제 아버지 뻘인 분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실 폭행을 가한 거잖아요. 네. 이게 발생 시점이 이제 11월 말 정도기 때문에 저렇게 폭행을 당하신 이후에 저 대리운전 기사분께서 뭐 병원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혹시나 뭐 사실 타박상도 입을 수 있고 얼굴에 뭐 멍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디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진단서라든지 그때 진료 기록까지 다 첨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네. 이 남성에게 정말 이렇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이제 폭행까지 하는 그런 걸 어떻게 버릇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진단서라든지 이제 의료 기록이 첨부가 되면 이게 단순 폭행에서 사실 상해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사실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받는 것이 이 치과 의사 본인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과 의사인데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울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날 지금 영상상으로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첫 번째 적발 당시에도 경찰한테 폭언을 하고 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도로에 뛰어드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치과 의사, 30대 남성 치과 의사래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귀가시켰으나 나중에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고 폭행을 한 뒤에 지하주차장으로 또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그 1차 측정에서는 0.191, 또 2차 측정에서는 0.182가 나왔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귀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그 수치가 0.182로 취수치가 연속으로 나왔다는 것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차 적발된 뒤에 다시 2차 적발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명기 원장님,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남성이 앞서 CCTV, 지하주차장의 CCTV 영상을 보면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손찌검을 하잖아요. 폭행을 가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음주운전 적발된 게 내심 불만이 쌓여서 그걸 화풀이 대상을 찾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2010년도에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하. 본인의 입장에서 맨날 술 먹고 사고 안 나고 잘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어떤 일제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 갑자기 뒤에 차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잘 갈 수 있는데 괜히 경찰이 잡은 거고 네. 대리운전 기사도 본인은 애초에 부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부른 대리운전 기사다 그러면 달랐겠지만 네. 재수 없게 본인이 경찰한테 걸려서 경찰이 불러준 대리기사라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은 항상 차를 잘 몰고 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갖다 몰았던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네. 만취 상태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본인이 나중에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거는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본인 생각에는 아마 어렴풋이 기억은 나더라도 본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것 자체가 본인의 기억에선 전부 없어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잘못하다고 생각하고 연락하게 되면은 합의금만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일단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저쪽에서 액수가 나오면 그때 합의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설 텐데 네. 아마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는 입장은 180도 바뀔 거예요. 네. 이런 남성을요,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을 고 윤창호 군이 보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왜 내 희생으로 엊그제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는데도 양재민 변호사는 여전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여전히 빈번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주운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기사분에 대한 이제 폭행까지도 그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음주 단속을 받아서 음주 축청을 임한 이후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를 했다라 그러면 뭐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제 혐의점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이제 워낙 습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얘기도 나오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진아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엄벌하는 쪽으로 더 강력하게 제도적 그러니까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통계 네네. 나온 거 보면요. 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5%예요. 그래요? 산범률이 23%. 그러니까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른 범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 변호사 얘기대로 첫 번째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을 통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요, 30대 남성이고 치과 의사랍니다. 죗값을 받고요, 달게 받고, 그리고 평생 반성하며 사시고, 그리고 평생 운이 좋았다고 그걸 생각하고 사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음주 적발된 게 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50km를 달렸어요.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로 오히려 화를 면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반성하면서 속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평생 술 끊고 사세요. 이제 죗값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